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33년간 복무하고 명예퇴직을 했어요. 보통 이제 군에서 정년퇴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년퇴직이 아니고 26개월 빨리 남보다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는 뭐 작가로서, 상담가로서, 컨설턴트로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는 여러분들 혹시 영화 연평해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 포를 막 쏘면서 전투를 하잖아요. 처음에 군에 갔을 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배우던 과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 군에 갔는데 저희 동기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무슨 기숙사 대입 수능 공부를 하는 기숙사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랬나 하면,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하루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정말 혹독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군인이 되려고 왔는데, 뭔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나. 뭐 전쟁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루 책상에 앉아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심지어는 야간에까지. 그것도 토요일날, 그때는 이제 토요일날 근무를 했잖아요. 토요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시험 봤는데 관악을 했어 소위 말해서 그러면 엄청 혼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또 올라가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 서울대가 가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처음에는 혹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함정에 배를 타러 가니까 그때 정말 그 연평에서 나와서 포를 쏘는 그 일을 한 7, 8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배를 타도 멀미할 것 같아요. 근데 해군인데 그때 배에 멀미를 정말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전역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도 엄청나게 하면서 군 생활을 계속했었고,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때 기억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컴퓨터라는 녀석이 막 들어올 당시에 제가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20대 중반인데 지금으로 보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이 컴퓨터 학원에 가니까 막 갤러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전 처음 보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학원 원장님한테 저도 여기서 컴퓨터 좀 배우고 싶어요. 이랬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돈을 드린다고요. 저도 컴퓨터 배우고 싶어요. 이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컴퓨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컴퓨터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전라도 목포에 근무할 때인데 당시에 그 학원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것도 다 거기서 그럼 공부를 하고 있던 애들은 조립 PC를 사갖고 와서 원장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이 너무 돈이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비쌌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당시 제 월급으로 따지니까 2달치 월급을 투자해야지만 그 조립식 PC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흑백 100불뜨기 모니터 있는 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서, 차라리 내가 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 돈으로 컴퓨터 한 대 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군에 이 전산이라고 하는 IT를 전담하는 특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행히 거기에 지원을 해서 중사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군생활 뭐 거의 한 10년 차가 안 됐을 때부터는 IT 특기로 전산 업무만 전담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뭐 PC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관으로서 이제 처음 군에 오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뭐 이런 다양한 일을 했었네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2008년도 때 이제 사실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면 마지막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원사. 그 다음에 거기서 신분 전환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 꿈에 이제 준사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준사관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부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진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군대 생활이 또 한참 남았는데 뭐 하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은 게 싫어서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대학원을 갔어요. 야간 대학원을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복지학 석사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라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아, 사회는 이렇구나. 사람의 마음은 이렇구나. 사람의 관계는 이렇구나. 상담이라는 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사관은 무조건 인관을 하면 5년이 의무 복무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전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준의를 달고 5년이 넘으면 전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5년이 지났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본 게, 언제 전역을 할까? 그럼 전역하려면 뭘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웠던 건 이제 저는, 내가 전역하고 나서 수도권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보직을 이제 그 경기도 과천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경기도 과천에 올라와서 이제, 전역 준비를 좀 소위 말해서 빡세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을 때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제안받았던 게 크리스토퍼 리더십 강사라고 하는 게 재능 기부 강사를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받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전역하고 나서 그래 뭘 하지?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사람들 가르치는 거니까 강사를 해보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능 기부 강사를 하게 되었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그런 강사들이 있는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갔고 또 저녁에도 되게 다양한 모임들이 많았는데 일반 그 강사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임에 저녁마다 쫓아다녔어요.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뭐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가슴이 설레었어. 군인으로 살다가 내가 전역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사는데 그분들이 되게 정말 저에게 선한 영향을 되게 많이 깨우쳐줬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소통하고 있지만 그분들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돌이켜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집에를 바로 간 경우보다는 항상 그런 어떤 자기 개발하는 곳에 갔다가 집에를 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그냥 내가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들을 향해서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경기도 과천에 근무할 때인데 거기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업무를 했어요. 이제 그게 각 군에 보면 무기 체계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탱크나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함정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요즘은 이게 혼자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평가하는 평가 장교 임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현대중공업, 삼성탈레스 이런 대기업 쪽에서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로 쫓아다니면서 새로 들어오는 장비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어떤 사회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게 시간이 남을 때마다 책을 좀 많이 보고 내가 나가서 해야 될 분야에 대한 공부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군이나 공무원들은 퇴직하기 전에 보통 1년을 직업보도기간이라고 해서 사회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줘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1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쉽게 말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배우고 싶은 것도 있으면 배워보고 이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도 이제 성남에 보면 위례에 보면 이제 국방전직교육원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저 강사를 할 건데 뭘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직 교육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4대 폭력, 성희롱, 성폭력 예방 전문 교육을 해주는 그 교관 양성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들었잖아요. 저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수료하고 바로 이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는 이 전직 교육 기간 동안에도 허락을 해줘서 뭐 예를 들면 국가기관 또는 이제 군부대 기관 이런 데 가서 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도 했었고 나름 이제 군에서 제공해 주는 이 전직교육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해줘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진로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귀농 귀촌에 대한 거, 창직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저는 관심 분야가 강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성폭력
쪽에 이제 그 강사 과정을 마치고 그쪽 강의를 하면서 사회와 좀 접점을 많이 찾았던 그런 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네.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